솔직하고 정직하게 사업하겠습니다. OBL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약 구매대행 위탁판매라는 단어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다면 이 영상은 굉장히 흥미로울 겁니다. 부업 혹은 전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길 바라면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학생, 공무원, 직장인, 주부, 나이와 성별을 떠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누구는 한 달 만에 100만 원 벌었다. 3달 동안 1000만 원 벌었다. 결국 100억 자산가가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2019년 바야흐로 스마트 스토어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원피스요! 이때 이걸 지켜보던 대학생들이 있었는데요. 이 대학생들은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소정의 창업지원금으로 이것저것 사업을 시도해보고 있었습니다. 여러 아이디어를 시도해보다가 짐 보관 사업이라는 것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조차 망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유튜브를 통해 스마트 스토어로 누구나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혁신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은 이게 된다고 생각하면서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고민은 사실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왜냐?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 짐 보관 맨날 힘든 이 짐 옮기는 거, 무거운 거 드는 일 때려치고 이거 한번 해보자. 그렇게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아 스마트 스토어 가입부터 통신 판매업 신고,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각종 교육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이제 우리도 금방 부자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알려주는 돈 벌기 위해 읽어야 하는 책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부의 추월 사선, 더 시스템, 이런 책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런 책들을 읽다 보니까 우리도 와, 진짜 빠르게 부자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푼 꿈을 안고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시키는 대로 상품을 올리고, 그리고 그 상품을 올리면서 동시에 유튜브도 시작을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보고 배운 걸 직접 해보면서 그 과정을 직접 찍어 올렸어요. 상품을 등록하는 과정, 첫 번째 물건이 팔렸을 때, 그리고 매출이 점점 오르는 이 모든 과정들을 기록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우선 카테고리를 정하고 인터넷에서 도매처를 검색해서 제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들을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니까 각자 하루에 3개만 올려보자. 우리는 3명이니까 한 달이면 100개의 상품을 올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웬걸 상품을 등록하고 4일 뒤에 첫 판매가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와, 이게 된다고? 이게 팔린다고? 첫 판매가 일어나고 하루에 2개, 3개 판매량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역시 유튜브에 찍어 올렸고요. 진짜 단순히 상품만 등록을 했을 뿐인데 3개월 정도 하니까 약 10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생겼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온라인 판매는 아무것도 모르던 대학생들이 1000만 원 매출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시작했던 유튜브도 알고리즘이 도와줘서 그 당시 나름 떡상을 해서 구독자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비슷한 컨텐츠로 하던 유튜버들이 저희 채널을 언급해주면서 구독자가 금방 2000명이 넘었어요.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매출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위탁 판매에는 한계를 느끼고 중국이나 미국 제품을 대량으로 등록해서 국내에 판매하는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쇼피, 라자다와 같은 동남아 쇼핑몰에 한국 상품을 등록해서 판매하는 역직구도 시작하게 됐습니다. 나름대로 위탁 판매를 하면서 배운 노하우를 다른 쪽에 적용하면 매출이 금방 복사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위탁 판매처럼 첫 매출을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생각처럼 저희가 원하는 매출이 나오지 않았어요. 시간을 더 많이 쏟아서 상품 개수를 늘려봐도 생각처럼 매출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유튜버들처럼 빠른 기간 안에 와,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우리도 매출 10억, 100억 하는 사업가가 금방 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와 동시에 여러 국가 지원 사업에도 도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유통업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IT 사업에도 도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2억 원 넘게 지원금을 수주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한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통으로 매출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가 지원을 받아 하고 싶은 사업에도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프로그램 개발팀과 계약을 해서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반려동물 제품 유통과 관련이 있는 아이템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디자인부터 기능 구현, 서비스, 마케팅까지 개발팀과 수많은 회의를 거쳐서 만들어냈습니다. 막상 만들고 보니까 서비스를 이용할 고객, 서비스를 도와줄 공급 업체에 대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 분산이 되는 상황에서 이 아이템을 추진할 만한 강력한 의지와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기회를 흐지부지 놓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꿈은 원대했지만 능력과 의지에 대한 메타인지가 부족했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판매에 대한 매출 상승도 멈추게 되고 그렇게 약 1년간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그렇듯 큰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달성할 수 있다 믿었던 우리 팀은 좌절하게 됩니다.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쉽지 않았습니다. 하면서도 이게 될까? 라는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떨칠 수가 없었죠. 그럼에도 우리 팀은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일단 버텨보자. 그럼 다음 기회가 분명히 올 것이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쯤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기 위해 각종 강의와 컨설팅에 투자하여 인사이트와 인풋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업가적인 마인드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팀원들끼리 더 깊은 유대감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의 방향을 더욱더 명확히 그리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짧지만 몇 년 사업을 해보니 매출이 잘 나올 때도 있고 잘 안 나올 때도 있고 운과 실력이 맞아떨어져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도 있고 한동안 정체될 수도 있는 게 필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좋은 상황일 때일수록 베풀고 더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로 성장을 유지하는 것, 안 좋은 상황일 때 좌절하지 않고 다시 성장하려는 마음가짐으로 배워나가는 것, 이런 자세들로 사업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팀은 아직까지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끝을 보고 묵묵히 걸어갈 뿐입니다. 누군가는 우리 팀의 목표를 무모하다고 생각할 수도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저 이루어져 있고 그 현실에 가까워질 뿐입니다. 빠른 성장을 이루지 못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마인드를 새로 무장하고 될 때까지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앞으로의 목표를 이루는 과정도 꾸준하게 기록으로 남길 것이고 언젠가는 이때를 회상하는 날이 오겠죠.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같이 이루어 가시죠.